하겠습니다. 자, 어제 강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제 파동의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렸죠. 자, 어제 뭐 파동이란 이렇게 개념 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넘어가고요. 오늘은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파동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우리가 좀 더, 나중에 보면은 이제 뭐, 이제 이런 엘리어트 파동이라든가, 뭐 좀 가장 기본적인 파동, 뭐 이런 좀 이용을 하셨다가, 우리가 봤을 때 이해를 좀 하셨다가, 쭉쭉쭉 이해하다가, 이제부터 조금 본격적인,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패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보셨다가, 그 기본적인 이론은 똑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런 급등주의 파동이나 일봉이나 주봉에서의 파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강의 내용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먼저 조금씩 이해를 좀 들으셔야 되니까요. 파동에 대해서 좀 자세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오늘 좀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해놨다가 장소 흐름 좀 정리가 되면은 이제 또 다른 기법 강의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파동이라는 건 우리가 볼 때 살아있는 그 물결입니다. 높고 낮음의 그 차이. 그지? 그게 우리가 봤을 때 그 종목이 분봉에서도 규칙적으로 벌어지는 반면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때 파동에 대한 개념 자체는요. 우리가 봤을 때 일봉에 따라서 우리가 좀 많이 봐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일봉에서의 파동을 많이 보거든요. 뭐 분봉에서 파동 잘 보지 않습니다. 뭐 분봉이 하루 움직였다가 분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일 파동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개별적인 종목은 어제 얘기드렸지만 15% 정도 먹고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뭐 대형주 종목은 뭐 6%, 지수 한 3% 먹고 빠져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종목들이라 봤을 때 일봉에서의 파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일봉에서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머슨 퍼스피라든가 이런 것들 뭐 NS를 볼까요? 며칠 전에 들어왔다 NX라든가 NS도 마찬가지죠. 이 앞전에 이렇게 들어온 만큼 다시 수급입니다. 앞전에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온 만큼 이만큼 수급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일봉에서 파동이라거든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왔던 종목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온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이유입니다. 요만큼 들어왔던 파동은 다음에 조정받아주고 그만큼 다시 들어온다. 그죠? 들어온다. 그죠? 이런 논리예요. 이게 같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율적 영역 패턴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N자형의 시세형으로 좀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N자형과 기법이 좀 맞물리는 기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걸 매도 친다는 건 앞전에 있던 파동을 보고 있다가 그만큼 먹고 빠지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왜냐하면 앞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오게 되면 세력들도 앞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매도 친다는 이게 가장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강의해드릴 내용은 좀 다른 거니까 일단은 좀 넘어가요. 자, 주식은 우리가 봤을 때 주식 격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주식은 파동의 원리다. 주식은 파동이다. 주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주식이라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추세형에서 주가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잠깐 뭐 이거 치우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치우고 우리가 봤을 때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게 보합골이라고 봤었을 때 주가가 봤었을 때 이렇게 형성됐 뭐고 이거 이렇게 형성됐다가 그죠? 이렇게 형성됐다가 그죠? 이렇게 갔다가 같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빠져가지고 다시 재차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되게 규칙적입니다. 종목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 이런 주식을 봤었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락 추세형, 반대로 말씀드린 하락 추세형, 상승 추세형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어느 정도 베이스 깔아놓고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선, 지지선 이런 걸 다 우리가 봤을 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나 책에서 찾아보면 다 나와요. 뭐 이런 걸 구체하게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우리가 볼 때 주식시장에 있어서 그냥 일반 중고등학생들 앉혀놓고 수학적인 개념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함수나 이런 거 보면 다 나와요. 똑같아요. 아주 보면 다 배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냥 다른 게 설명하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모르면 나중에 네이버나 이런 거 찾아가지고 한번 그냥 찾아보시면 저랑 강의했던 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냥 기초적으로 강의했던 내용이 있으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강의 해주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보게 되면은 일봉상에서의 흐름으로 해석을 많이 한다고 얘기해 드렸거든요. 분봉에서의 파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점 대비 고점. 몇 퍼센트 들어왔냐? 반파동 들어왔다? 매도 먹고 빠져라. 이게 우리가 볼 때 데이트레이더의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었을 때 일봉이나 주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중소형 종목이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본다면 토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좀 다소 좀 주봉으로 볼 필요는 다소 있거든요. 실적 위주로 보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단기 요일이평선 보면 조정이거든요. 목적 자체가 이미 1,6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해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5일평 가격이 이 정도 있으니까 8,500원까지 조정으로 봅니다. 주가 일봉이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지금 상승 트렌드 부분이기 때문에 그지? 어쨌든 목표 금액은 10,000원이죠. 10,000원까지 돌파 한들 1,500원 한들 1,600원 한들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10,000원까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 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이게 우리가 주봉이 관련이니까 어찌되든 간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주가가 상승했을 때 한없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맞죠? 우리 주식이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요.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게 되면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그죠? 이런 걸 봤었을 때, 우리가 이걸 거꾸로 얘기해버리면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올라갔을 때 팔면 되잖아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올라갔을 때는 사지 않고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떨어져가 사가지고 다시 조금 올라오면 팔면 되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매한 주식에 돈을 잃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제? 아무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보통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어제 같은 시장에서 보면 삼성물산 주가 확 추격면서 확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따른 차익이거든요. 그죠? 그런 걸 봤었을 때 이게 지금 차익 실현인지 세력들 빠졌지 안 빠졌는지 좀 더 가기 위해서 조정을 받아줄 건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봤었을 때 조정이라는 부분에서 이거를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다음에도 이만큼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주가를 들어가는 게 돼 있거든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전에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차익 실현까지 나왔던 그 시점까지 그 정도의 시세를 받았던 만큼 조정받아주고 다시 갑니다.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파동을 보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게 1파 같은 말씀드린 조정받아주고 다시 가거든요. 2파 이래 갑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만큼 들어왔던 부분이 요만큼 가는 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게 파동에 따른 일봉의 원리거든요. 이게 좀 우리가 좀 더 넉넉하게 잡아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본다면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에 접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찌됐든 간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은 당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용의 내용이거든요. 단기 이렇듯 N장의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이게를 우리가 봤을 때 뭐라 얘기하느냐? 주가 흐름이 살아있거나 물결을 친다거나 추가적 상승 흐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적인 종목으로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게 된다면 원래 그 이제 기본적인 엘리어트 파동의 이론은요. 제이시언 시스템 yap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고 있는 건데요.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적인 이론을 봤었을 때 이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만큼 들어온 만큼 다시 시작해서 이만큼 들어옵니다. 그죠? 중요한 부분이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죠. 이게 급등주니까. 그죠? 이런 종목들처럼 우리가 세력들이 이만큼 들어와가지고 움직여줬을 때 주가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이게 행보거든요. 다시 만약에 시세를 받게 된다면 그 앞점만 들어온다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물결을 친다거나 살아있다는 거 해석을 합니다. 다소 이렇게 좀 빨리 들어온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50 같은 경우에는 좀 늦지막지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분석해가지고 좀 물량을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엘리어트 파동이잖아요, 이게. 이게 정확하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같은 종목 좋은 예네요, 그죠?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급등할 줄 알고, 야, 물량 사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은 개인들이 아무리 종목을 주더라도 이 빨간색 동그라미 크게 쳤던 부분은 기간적으로 보면 한 달을 홀딩하게 되거든요. 한 달 동안 홀딩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30% 먹고, 30% 먹고 좋다고 매도 치는 사람이 대다수라. 그게 개인들이고, 심리적으로 봤을 때. 중박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중박을 드시려면 최소 뭐래도 한 달 반이나 두 달을 가까이 들고 가야 되는데요. 이게 수익률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저번 주까지만 해도 60% 있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 뭐 40%대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저 40%대가 수익이다가 30%로 떨어지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앞전했던 번전사 납니다. 그래야 다시 매도치고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일주일 되면 다시 공시 트제가 올라가는 것도 태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돌이켜 봤었을 때 기초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가 보는 거니까요. 주식시장에는 그런 게 저런 게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인 거 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나중에는 조금씩 경험을 좀 쌓아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일정한 자리에서 일봉에서 크게 우리가 봤을 때 시세를 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1파라 얘기하거든요. 1파라 얘기해주고 조정을 한번 받아주다가 1파만큼 다시 2파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급등주도 마찬가지죠. 급등주도 마찬가지인 게 상상 조정 상상상 이래 갑니다. 그죠? 그죠? 상상 조정 조정상 이래 가정이죠. 우리 1권에서 강의드렸지만 금통지 패턴에서.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파동의 원리는 일종의 N자형의 기법과 거의 흡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N자형의 기법을 파동으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매도권을 잡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일종의.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N자형의 시세 흐름을 좀 더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그만큼 재상승세를 보여준다.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장세가 물기를 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걸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이걸 파동입니다라고 얘기해줍니다. 파동이라고 얘기해줍니다. 즉 높고 낮음. 그죠? 이렇게 얘기해주는 겁니다. 파동이라는 것은 전화하신 분이나 직장인분들 그리고 장투를 즐기시는 분한테는 각각 그게 맞게끔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역시 데이 하시는 분들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봤을 때 한 파동 몇 프로다? 15%다. 그럼 그걸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맞게끔 리스크 있는 종목 중으로 편입해 놨다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 뭐 유황된유라든가 뭐 남성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정도 들어가서 딱 반파동 먹고 빠지는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홈캐스트라든가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데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서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파동의 원리를 따라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직장인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N자형 시세형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주가도 급등하는 이런 식의 시장 흐름을 이제 조정받을 때 들어갔다가 이만큼 드실 수 있도록 그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3,000원제 어떻게 됐어요? 아주 추초 살아있네요. 3,000원 제약도 내가 그지? 살아있네요. 그죠? 3,000원 제약. 그죠?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한 번 정도 조정받아주고 좀 형태되다가 떨어졌다 가죠. 그죠? 어찌됐든 이만큼 올라왔던 부분만큼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습니다. 그죠? 결국 이 정도도 만원까지 가겠네. 실적 위주로 가져버리니까. 그죠? 만원까지 가겠네. 익은 거라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좀 더 살아있다는 말씀드린 종목이 뭐 있겠노? 아까 말씀드렸던 율비스, 말씀드렸던, 할인 뭐지? 바이오스페이스. 우리가 다 직장인 종목 드렸던 종목. 그지? 역시 이 정도도 보시게 되면은 이만큼 들어왔다가, 그죠? 이만큼 들어왔다가 행복을 걸쳤다가 급등하거든요. 이만큼 들어왔다가 떨어져가지고 재차 급등입니다. 역시 목표 금액은 15,000원씩. 재차 한번 더 받아줘 급등하죠. 한 번 더 쓸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특히 드물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직장인 분들은 일봉에서의 종목들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요 앞전만큼 들어왔던 부분만큼 들어가지고 그만큼 드셔야 돼요. 최소 뭐해도 13,000원까지 끌고 있거나 그 이상에서는 팔아먹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볼 때 직장인 분들은 이제 일봉에서의 파동을 좀 이용하시고 장도를 즐기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주봉에서 파동, 아까 토비스 말씀드렸다시피 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나 장도를 보는 분들은 주봉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수익을 취재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인 매매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사람마다 뭐 이거를 일봉을 하십시오, 주봉을 하십시오, 뭐 분봉으로 데이 트레이닝을 먹고 빠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진 않아요. 사람마다 저기 관점이 틀리고 주식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회원님들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이거를 왜 접근하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분히 접근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급등주거든요. 오늘 같은 날 유양대에 갔으면 급등주잖아요. 그런 종목은 급등스럽게 먹어야 돼요. 그죠? DI 급등주죠. 급등스럽게 해야 돼.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는 당일 등락폭을 15%를 다 이용해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세력들은. 나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SK컴즈 이런 거 이미 다 직장인 종목으로 우리 급등하기 전에 바로 잡아줬잖아요. SK컴즈 급등 수급 붙기 전에 바로 이날 잡아드렸거든요. 들어가십시오. SK컴즈 최대 살아있습니다. 앞전 고점 보시고요. 들어갑니다. 이 정도 지금 한 차례 수급이 크게 들어왔다가 지금 개미들 조금 달라붙는 거 보니까 한 차례 좀 밀어주겠죠. 이만큼 들어와가지고 밀어놨다가 재차 뭐 8,000원대에서 수급 들어와가지고 이만큼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야 결국엔 만원 언제까지 치고 가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보시면서 봐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좀 보셔야 된가? 그건 본인들 매매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저래나 먹나, 요래나 먹나, 일봉으로 보셔가지고 뭐, 2주 들고 가서 30% 수익 드시나? 데이트랭 해가지고 이틀 만에 들어가 30% 수익 먹나? 수익률은 똑같아요. 장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데이 하는 사람들은 리스크가 좀 더, 앞전에 보던 일봉 보신 보다 리스크가 더 많겠고, 그지? 주봉 보는 사람한테 영투 보는 사람보다 당연히 리스크가 크겠죠? 당연히 쇼부를 봐야 되니까.
그지? 어쨌든 파동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런 기본적인 이론은 뭘 토대로 한다. 가장 기초적 내용인 엘리어트 파동을 기초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주식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찌 보면 정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지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도 말씀 50이라든가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은 엘리어트 파동을 위해서 주가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도 그렇게 빠져버렸어요. 현대중공업도 보시게 되면 일봉을 시주 놓고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죠, 그죠? 시작, 조정, 시작, 조정, 급등, 낙폭과대, 다시 주가 빠집니다. 계속 빠지죠. 예? 주가도 빠지게 되면 이렇게 한 방으로 쭉 빠지진 않아요. 맞죠? 이런 쭉 빠지진 않고 좀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한 번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잖아요. 맞죠?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죽고, 올라갔다가 죽고, 올라갔다가 죽고, 올라갔다가 죽습니다. 대신 떨어지는 폭이 더 크죠? 반대로 올라갈 때는 조정받아주고 올라가 더 크게 가고, 조정받아주고 더 크게 갑니다. 그죠? 이게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보는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가장 기초적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엘리어트 파동까지 설명하고, 내일 다시 제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엘리어트 기본적인 파동은, 우리가 봤을 때 책에서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제가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이 이제 안 하실 분 각 종목마다 일정의 패턴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대용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량주, 중소형주, 뭐, 세력선 종목들도 다분히 다 보시면은, 엘리어트 파동을 많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항상 보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상승 3파까지 들어온 종목은 건들지 마세요. 아까도 저번에 얘기드렸지만 더 급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력들이 그만큼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아사리 그냥 뭐 엘리어트 파동처럼 이렇게 크게 급등하거나 이런 거면은 아까 말씀 들어가지 마시고요. 차라리 뭐 효성 OMB 아예 자체적으로 그냥 물결 치듯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아사리 뭐 급등하기 전에 막 뚝 떨어지고 계단식 패턴을 오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죠? 막 오늘 우리가 봤었을 때 거래량도 참 9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계단식 패턴이기 때문에 패턴이 좀 틀립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이라든가 뭐 우리가 원래 봤었을 때 급등했었던 뭐 에머슨 퍼스픽이라든가 다분히 보시면 우리가 볼 때 한 번 정도 더 시세를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봤겠지만 이렇게 조정받아주는 시점에서 지수적으로 한번 보시라는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전에 이렇게 들어온 부분만큼 더 크게 먹어요. 이게만큼 크게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 보면 한 몇 퍼센트 먹고 빠지거든요. 좀 더 들고 가세요. 더 들고 가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만큼 시세 흐름이 들어왔던 부분이 화살표 들어왔던 부분이 몇 퍼센트 들어왔어요. 한 40%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 정도 들어오면 최소한 해도 40% 이상은 먹는단 말이에요. 시세 들어온 종목들 보시면. 그래서 우리 방에 보면 환님이나 이분들 보시면은 주식 보실 때 크게 보거든요. 더 크게 본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앞전 고점 목표가로 설정하세요. 1차전 목표 금액입니다. 그 앞전 고점 목표가로 설정 그거는 먹고 나와도 18% 먹고 된다고. 더 나머지 부분은 좀 더 미친 듯이 뭐 만원까지 들고 가세요. 결국 이 종목도 만원까지 우리가 다 팔아먹고 나왔죠. 만원에 다 팔아먹고 나왔거든요. 요날 싹 다 팔아먹고 나왔어요. 뭐 더 급등하다가 말든가 그건 내 알바 모르겠고 요날 만원 먹고 나왔죠. 다 팔아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봤었을 때 좀 기분을 가지고 좀 주식을 보게 된다면 매도 묶기 수월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걸 기본적인 파동의 원리를 가지고 고점에서 매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봉에 봤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세력선 종목들은 이렇게 급등하다가 금강원 재래라든가 갑자기 무슨 우리가 봤었을 때 뭐 다른 뉴스로 인해 가지고 쭉 한번 조정을 받게 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종목들 보게 되면 상승 1파 자리에서 조정을 크게 받게 된다면 재차 상승 2파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그게 테마선 종목이나 테마선 대장 종목이라면 무조건 사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앞전에 봐셨던 리노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재난 안전 관련 종목이라 해가지고 이 종목 이만큼 들어왔잖아요. 이만큼 들어왔어요. 그 조정 받아줄 때 우리가 요거 들어갔거든요. 이만큼 들어와가지고 최소 더 드셔야 된다고 해. 요만큼 딱 먹고 빠진 사람도 있고, 그 전에 여기서 먹고 빠진 사람도 3,500원 매도 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최소 뭐래도 3,000원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3,500원까지는 들고 와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얘기해줬어요. 결국에는 이 종목도 중박 한 40% 드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우리가 봤을 때 상한가 먹고 20몇 % 매도 치고 나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봐야 됩니다. 상담을 팔겠습니다. 그럼 팔지는 거예요.
그냥 매도처가 나왔던 종목이 결국에는 3,900까지 급등해가 빠졌거든요.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었을 때, 종목마다 틀리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이론은, 우리 이 엘리어트 파동은 알고 계셔야, 다음에서 이게 우리가, 이게 정설입니다. 라고 예상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5초분을 조금씩 조절해 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큰 틀은 변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배우셔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인 파동의 원리나, 설명해주고요. 그냥 지금 보이겠습니다. 설명이 이전에 알아두실 부분은, 각 종목마다, 각 그 시장의 종목마다, 그 다음에 테마선 종목마다 패턴이 틀리거나, 흐름이 틀립니다. 왜냐면, HTS 보급률도 활발해지고, 더군다나 저같이 이렇게 전문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시기예요. 그죠? 그리고 개인들이 보시는 것도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내용도 다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 또한 그게 맞게끔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론대로 100%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식은 %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 접근하시는 방법은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장세 흐름이 돌아왔었을 때, 이 엘리어트 파동도 지금은 계속 써먹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1차 파동 들어오고 2차 파동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그죠? 어쩌면 우리가 기억을 해주고 싶지는 않겠지만, 컴투스라는 종목도 우리가 봤었을 때 세력들한테, 기관들한테 완전히 당해버렸거든요. 지금도 보게 되면. 그죠? 이렇게 좀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다시 원위치들 주가가 올라간 만큼 떨어졌잖아요. 그죠? 원래 이 정도 들어왔다가, 이렇게 밀어주고 이 정도에 다시 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나는 노렸던 무게 이거라고 해. 이거를 먹기 위해서 좀 공략하려고 배웠는데요. 결국에 올라온 만큼 같이 떨어지니까 주가상 보게 되면 다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 이 종목도 보면은 기본적인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해서 재차 한번 수급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죠? 그죠?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이제 3파짜리니까 거의 끝물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죠? 물론 삼목 6번처럼 계속 쭉 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이 상한가를 가거나 움직이는 종목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세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량 종목들도 포함이 됩니다. 셀트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정도 시세는 받아주고 재차 수급이 들어왔다가 상승 1파 정도 만들어주고 죽어버리거든요. 그죠?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목이 좀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상승 3파까지는 안 갑니다. 시총 1위 종목이 무슨 이런 식으로 급등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람들마다 다음을 떠올려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상승 1파 장벽이 끝났다가 이만큼 끝났다가 지금 자체 조정이거든요. 이게 조정이 지금 9만원대를 조정일 걸 보일 것인가 9만원대 이상에서 조정을 보일 것인가 9만원대 이하에서 조정을 보일 것인가 싸움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가 500까지 빠지냐 여기서 반번 매수로 들어와서 급등할 것이냐 그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종목은 9만원에서 급등할 것이냐 아니면은 9만원 이하에서 조정받아도 급등할 것이냐 그 차이거든요. 그 어찌됐든 지금은 수급이 안 들어오지만 이 종목은 지금 우리가 관심있게 꼭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남들도 아마 보듯이. 왜냐면 이제 상승 1파 자리에서 보여주다 조정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첫 번째 유중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고 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식시장에서 봤었을 때 이런저런 조정이 되진 않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런 부분 보시면 아까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거는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 큰 핵을 껐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게 되면은 이런 이론은요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들은 뭐 없겠죠. 중고소 분들은 개분제 다 알고 있을 것이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은 가장 있어가지고 우리 주식시장의 그 엘리어트 파동은 아주 좀 지금까지도 써먹고 있고요. 이건 부분이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알고 넘어가시고요.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우리가 변칙적인 패턴도 익힐 수가 있으니까 잘 파악하셨다가 한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상승 1파, 조정, 상승 2파, 조정, 상승 3파. 상승 3파 우리 보면 이런 패턴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패턴이 이어졌을 때 우량 종목일수록 어떻게 된다? 이 폭은 6개월 정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6개월 정도 걸려요. 개별적인 종목은 3개월입니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떨어지는 거는 보지 마세요. 뭐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어쨌든 상승 3파 정도 이어지게 되면 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내용은 다음에 또 강연해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한 25분 강의했네요. 끝내고 내일 또 강의하겠습니다. 주고에.